법원의 추가 조사위, 예,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위죠.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 과거에는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인의 이름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 부부 부장판사였습니다. 한 분은 사무장이고 이제는 한 분은 여전히 부장판사님이시죠? 예. 예. 혹시 그 부인의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네. 네, 부부가 다 등장했습니다. 저희 애들 엄마의 경우에는 칭찬하는 쪽으로 써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쪽으로. 어쨌든 성향은 파악되어 있었다. 여기 이제 언론에서 예. 초반에 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 어떤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좀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한 분석, 혹은 뭐 조사위도 리스트가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애매모호한, 마치 리스트가 없었던 것 마냥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리스트라는 게 그야말로 뭐 엑셀 파일로 네. 뭐 표로 1번부터 100번 막 쭉. 그렇죠. 순번 매겨가지고 네. 그것만 리스트냐? 그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네. 감시하겠다, 사찰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 찍어내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또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가 그게 블랙리스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엑셀 파일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몰지각한 업체란다. 매체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매체에서 리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트 예. 유사한 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엑셀 파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예. 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고 하는 문건에서 이게 뭐냐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법원행정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소위 왕당파만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당파 말고 저쪽 편 입장에서 볼 때 이쪽 편. 네.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좀 진보적이라거나 네. 뭐 대법원의 비판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수 집어 넣어야 된다. 몇 명은 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그렇죠. 공격을 안 받는다. 예.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향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64명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나가죠. 네. 아, 엑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있어요, 리스트. 1번부터 쭉 있고요. 예. 이름. 이거 뭐 1번 김땡땡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 보면 누군지는 아는데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현재 직책 서울고등 고법부장, 연수원 기수, 생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나오는데 다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 그다음 옆에 특성, 뭐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뭐 우리법 연구회 회장 역임, 뭐 여성 친화적 가치관. 이거 다 사찰에 써놓은 거. 이것도 최소한 리스트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번호 매겨서 네. 판사 판사 전원에 그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게 없으면 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성향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 리스트인데 실제 64명의 리스트는 있고 예, 있고요. 그 외에도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정황, 성향을 파악한 정황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들은 너무 많이 발견돼서. 그 리스트, 블랙리스트 예. 있는 겁니다. 예, 있냐 없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 있냐 물으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 그것도 그건 있을 뭐, 것이다. 예,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지금 왔어요. 예. 이게 제가- 예, 오케이. 예. 지금 이번에 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대상이 됐던 문건들이 예. 발견된 문건들이 2015년, 2016년 판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 건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리스트는 진작부터 있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 이게 두 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뭐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판결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익숙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정직 자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자료들 다 하나도 안 버리고 축적돼서 봤거든요. 아하. 그래야지 옛날에 또 뭐라고 판사들이다 보니까 꼼꼼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문서에. 뭐라고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거를 뭐 백기든 뭐 벤치마킹을 하든 해가지고 쓰니까 아, 그렇죠. 옛날 형식 것들 다 자체도 있어요. 모르니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삭제를 했겠죠. 증거인멸 한다고. 300개는 삭제했다는 나왔어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조사 대상이 되었던 PC가 네. 보통 이제 판사들이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거든요. 교체를 네. 합니다. 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하지만 파일은 옮긴다는 거죠. 그렇죠. 파일은 옮기죠. 예. 그리고 그 쓰던 PC는 이제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지워진 파일들이 있겠죠. 아, 그걸 조사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못 봐요. 왜냐하면 법원에 이번에 지금 추가조사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압수수색해야 되거든요. 이건 네.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의 한계가 법원 행정처에서 그 내가 못 줘. 그러면 조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는데 그게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기 때문에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임의 수사라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이제 긴급 피난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이론을 들이밀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동의 받았어 뭐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어떤 조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승태나 내지는 법원 행정처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저번에 들고 나온 거죠. 뭐 절차 위반이다, 사생활 침해한다 이딴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올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은. 지금 조사했던 방식은 키워드로 네. 일부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예 조사도 못했고 네. 일부 게다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 열어보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루빨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 또 어차피 양승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고발당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추가해가지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법부가 이 이제 자체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렇죠?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의뢰하기는 참 모양이 빠지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예. 검찰에다 수사 의뢰한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지금 이미 시민단체 측에서 양승태 씨를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추가로 고발을 하면 되죠. 그건 뭐 요건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예, 꼭 거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 손으로 직접 하기에는 모양도 빠지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나쁜 선례라면서 계속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누구죠? 용산 참사 났을 때 네. 당시에 이제 김석기 저 서울지방청장이었나? 네. 청장이었나? 저 경찰청장이 네.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잖아요. 예. 그때 경찰 내부에서 조직을 팔아넘겼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와가 조직 내부의 논리는 그러하고 게다가 이게 사법부라서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처리돼야 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든지 네. 해서 여하간 이걸 그냥 둔다는 건 범죄를 알았어요 이미. 네. 범죄 현장도 알아요. 네. 범인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냥 두는 거 아닙니까? 뭘 대충 짐작해 갑니까? 당연히 알죠.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문서를 보면 판사들은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첫째는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또 어제 오전, 그러니까 발표 직후하고 어제 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후쯤에 해 떠 있을 때는 네. 뭐 그럴 줄 알았다. 그거 봐. 내가 네, 말했잖아. 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쭉 보면 언론 발표를 본 다음에는 네. 좀 심하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거점 법관 아닙니까? 차성한 판사, 뭐 다 아시니까 네. 방송 나오셨고 군산 지원에 계시는 이분에 대해서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별 내용들이 다 나와요. 뭐 이분 성격이 어떻다. 어허. 그다음에 뭐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한다.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다. 아, 그런 내용도 나와요? 예. 국정원인데요, 이건 완전히. 국정보다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 했네. 심하다. 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조사 보고서하고 거기에 그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다는 그 문서까지 전부 다 이제 퍼지고. 알게 되고 나서는 네. 판사들이 좀 열받아서 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특히 아까 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완전히 법원을 들어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예. 자기들은 입으로는 사법권 독립 얘기하면서 뒤로는 법원을 그것도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예. 이런 작태를 벌였으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2심에서 이제 원재훈 전 국정원장에다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예. 실형 3년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보내달라. 네. 그래서 실제 전원 합의체로 보내줬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전원 합의체로 보내달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일단 법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원 중에 최고 최강이죠. 여기서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 예, 이것을 뒤집으려면 원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종전의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 판례를 뒤집는 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고 아하. 이 판례는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부에서 대법관 3명, 4명이 하는 재판도 하급심에서는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이 법원조직법상의 규정이긴 한데 그건 이제 당해 재판부만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부만 이 구속을 할 뿐이고 다른 판사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크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늘었던 것은 이 전원합의체에서 그 2심을 뒤집어서 네. 다시는 뒤집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차피 뒤집자는 거였으니까 무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느 재판부에 가던 간에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보낸 것이니 유죄 판결하지 마라. 하급심의 부장판사들이나 판사들은 이거 못 짚는 거구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지 왜 이러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은 전원합의체 근데 전원합의체 단순히 보내라는 것만 가지고는 본인의 뜻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원합의체 보낸 다음에 지금 20을 뒤집을 계획을 해야 네. 그래야 전원합의체 일단 보내달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뜻과 반대로 결론 나오면 자기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보내달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말을 했을 때는 저번 합의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안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게 1심 판결에서 나왔었잖아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방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때는 다 교감을 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항소심이 2심 재판부에 가버리게 2심 재판부는 전혀 말을 안 듣는 2심 재판부의 당시 그 부장판사님 누굽니까? 이름 좀 알려드려야 아시잖아요. 공장장님 재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문현영님하고 저 누구야? 주진우 기자님 재판하신 분 아니에요? 저희가 무죄를 그렇게 받았군요. 아이고, 다행히. 운도 좋지, 저희가. 여담입니다만, 공장님 참, 이 재판에 있어서 대진운이 좋다. 대진운이 좋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무패의 피고인이었는데, 피의자였는데, 자. 예.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네. 전원합의체에 보낸 다음에, 네. 제가 이 성함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김상환 부장판사님. 그분이 기사도 났었죠.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할 때 형이 국정원 근무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형하고도 연락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주 굳건한 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드리고요. 자, 우병우 민정수석은 알고 보냈고 그렇죠. 실제 전원합의체로 갔고 또 말도 안 되는 진원 시큐리티 파일 뒤집는 거, 증거 능력을 뒤집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벌어졌고 그걸 청와대가 하는 대로 한 거죠. 게다가 전원합의체에 갔는데 13대 0이에요. 아무도 이견이 없어. 예.
이런 재판이 어딨어요. 그 대법원장의 의지 강하게 반영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재판이 가진 의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눈 질끔 감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공장장님께서 예. 점잖게 표현하시는 거고 이 대법관들 다 공범입니다. 저는 재판이 아직 남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도 재판인인데. 공범이다. 예. 자. 거점법관. 이거에 충격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 5호 담당제다, 5호 담당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파이죠, 스파이. 빨대. 예, 빨대. 아니, 실제 그리고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가 있는데, 네.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저 양반이 약간 좀 보수적 성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렇게 탄탄한 데다, 스펙트럼이 넓고 네.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양반은 가가지고 회장이 돼서 그 연구회 내 온갖 고급 정보들을 다 빼내가지고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책 수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국가의 네. 차관급 법관이, 고위 법관이 빨대가 돼가지고 활동을 한 거죠. 야, 충격적이야. 기가 막히죠. 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신 겁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걸 해설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네. 해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할 거 되게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내일 또 나오세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역임, 여성 친화적 가치관, 이거 다 사찰에 써놓은 거. 이것도 최소한 리스트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번호 매겨서 네. 판사 전원의 그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게 없으면 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성향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 리스트인데 실제 64명의 리스트는 있고 예, 있고요. 그 외에도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정황, 성향을 파악한 정황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들은 너무 많이 그 발견돼서. 리스트, 블랙리스트 예. 있는 겁니다. 예, 있냐 없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 있냐 물으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 그것도 그건 있을 것이다.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지금 왔어요. 예. 이게 제가- 예, 오케이. 예. 지금 이번에 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대상이 됐던 문건들이, 예. 발견된 문건들이 2015년, 2016년 판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 건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리스트는 진작부터 있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지금 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고 하는 문건에서 이게 뭐냐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법원행정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소위 왕당파만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당파 말고 저쪽 편 입장에서 볼 때 이쪽 편.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이라거나 네. 대법원의 비판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수 집어 넣어야 된다. 몇 명은 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그렇죠. 공격을 안 받는다. 예,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향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64명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나가죠. 네. 아, 엑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있어요, 리스트. 1번부터 쭉 있고요. 예. 이름. 이거 1번 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 보면 누군지는 아는데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현재 직책 서울고등 고법부장, 연수원 기수, 생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나오는데 다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 그다음 옆에 특성,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법원의 추가조사위, 예,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위죠.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 과거에는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직접 수도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인의 이름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 부부 부장 판사였습니다.
한 분은 사무장이고 이제는 한 분은 여전히 부장판사님이시죠? 예. 예. 혹시 그 부인의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네. 네. 부부가 다 등장했습니다. 저희 애들 엄마의 경우에는 칭찬하는 쪽으로 써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쪽으로. 어쨌든 성향은 파악되어 있었다. 여기 이제 언론에서 예. 초반에 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 어떤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좀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한 분석 혹은 뭐 조사위도 리스트가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애매모호한 마치 리스트가 없었던 것 마냥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리스트라는 게 그야말로 뭐 엑셀 파일로 네. 뭐 표로 1번부터 100번 막 쭉. 그렇죠. 순번 매겨가지고 예. 그것만 리스트냐? 그거는 아니죠. 이건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네. 감시하겠다, 사찰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 찍어내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또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가 그게 블랙리스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엑셀 파일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몰지각한 업체란다. 매체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매체에서 리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트 유사한 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엑셀 파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예. 원장. 이게 두 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뭐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판결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익숙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정직 자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자료들 다 하나도 안 버리고 축적돼서 봤거든요. 아하. 그래야지 옛날에 또 판사들이다 보니까 꼼꼼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문서에. 뭐라고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거를 뭐 백기든 뭐 벤치마킹을 하든 해가지고 쓰니까 아, 그렇죠. 옛날 형식 것들 다 자체도 있어요. 모르니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삭제를 했겠죠. 증거인멸 한다고. 300개는 삭제했다는 나왔어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조사 대상이 되었던 PC가 네. 보통 이제 판사들이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거든요. 교체를 네. 합니다. 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하지만 파일은 옮긴다는 거죠. 그렇죠. 파일은 옮기죠. 예. 그리고 그 쓰던 PC는 이제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지워진 파일들이 있겠죠. 그걸 조사하면 된다.